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번 연도 상반기 정말 힘들 거다라고 예측을 해드렸는데 예상대로 아시다시피 정말 힘든 상반기였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통계를 보면서 하반기 경기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현 주소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등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 꼭 보시고 미리 대비하십시오.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정은 팩트 중심이죠. 통계로 볼 겁니다. 그래서 550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현 주소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실제 오늘 8월 24일입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다 아시죠?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 3.5%를 조정 없이 이제 동결을 했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상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번 연도 처음 딱 2023년 들어왔을 때 정부가 예상했던 거는 그래 상반기 어려워. 하반기는 괜찮아질 거야. 왜? 반도체 경기가 풀리면서 수출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저 하저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반기도 어렵고 하반기도 어렵다는 거죠. 지금의 모든 리서치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더 예상보다 낮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저 하저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경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사실 슬슬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가계부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이 받겠죠. 가계부채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이제는 높이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저하죠. 경기가 안 좋아요. 금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금리를 높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이유는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는 동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심각합니다. 가계부채 다시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가계부채 늘죠. 그 다음에 경기 안 좋죠. 그래서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통계로 보겠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보면은요, 이게 최근 통계인데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을 봤더니 20%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 너무 많다. 저도 동감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거의 20%가 넘어갔으니까 전체 그 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 중에서 실제 미국은요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6%예요.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가. 일본이 9.8%, 독일의 8.4%. 주요 선진국들은 자영업자 비율이 이건 팩트예요. 전체 취업자 중에 10%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20%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은퇴하고 나서 할 게 사실 자영업자,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20%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20% 밑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일단 19.9% 23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영업자 분들의 비중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쟁 강도도 낮아지고. 근데 이게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줄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게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는 48% 이거는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주요 국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용만 보시고요. 실제 여기를 따라가야 되겠죠. 자영업자 비율.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비자발적인 폐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현 주소죠. 그럼 재무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현재 이걸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자영업자 재무 상황을 봤더니 이게 2021년도 최근 이게 23년이지만 지금이 근데 이거를 이제 통계를 낸 게 최근 자료예요. 사실 봤을 때 영업이익이 평균 2,800만 원에 이제 불과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이에요.
평균 영업이 2,800만 원. 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뭐 월세, 인건비, 원자재 비용 다 빼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2,800만 원인데, 그럼 한 달에 한 233만 원 정도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못 갖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해보시면 다 아시죠. 말이 뭐 고정비가 있지, 이게 계속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또 생각지도 못하게 막 나가는 돈 있죠.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233만 원도 못 갖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게 평균이잖아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영세하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장사한다는 게 그렇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반기에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이게 자,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부채가 있는 사람이 59%. 아마 공감하시죠? 아, 맞아. 나도 부채가 있는 걸.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이 이제는 부채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특히 숙박업과 임시업 하시는 분들은 61%가 부채가 있다고 이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채 규모는 평균적으로 사업체당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을 밟고 있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릴까요?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 지금요, 고용은 줄이고 있고요. 부업 구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2003년도, 20년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업 있음 없음 했는데 2022년에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업을 하시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아마 또 이 통계 보면 그랬을 수 있어요. 부업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부업할 시간도 없고, 이런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부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께 부업할 수 있는 일을 좀 알려드릴까, 이런 고민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남는 시간에 뭐 소액이라도, 큰 돈은 아니겠지만 소액이라도 이제는 부업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최소한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웃긴 말로 눈깔 붙이기 인형,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지금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알려드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부업이 많아지고 있고요. 고용원이 없는 수치도 늘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1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75%. 그러니까 정말로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저는 이거가 정말로 공감했습니다. 이 통계. 늙어가는 자영업자. 늙어가는 자영업자. 이거는 진짜 너무 공감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이 자영업자 비중이 40세에서 49세가 32% 정도 됐었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잖아요. 눈에 통계로 보이죠? 그 당시에 50세, 60세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이 나이가 된 거예요. 60세 이상이. 여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요. 자영업자의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35%나 차지합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이 26%. 무슨 얘기예요? 둘이 합치면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나이대 비중이 50세 이상이 지금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원도 이 시니어나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좀 더 접근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모든 이 지원들 가보면 청년 중심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다 인터넷이죠.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보면은 거의 다 5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고 60세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항상 왕성한 나이 40대 일할 나이가 어느덧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20년이 지난 겁니다. 60세 이상이 많으세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지원이 나와줘야 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가 시니어 그 소상공인이신데 왜 이거를 받아가는 사람만 왜 이렇게 받아가고 정보가 없고 좀 시니어다 보니까 인터넷 느리고 이런 분들은 조건이 되는데도 못 받아가고 시간 놓쳐서 또 지원도 못하고 그게 너무 불편한 사실인 거죠.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정부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통계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조금 정책이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사실. 예, 제가 이 답답함을 여러분께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대안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비판 아니잖아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뭐 일방적으로 뭐가 잘못됐어 막 욕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팩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지금 무엇보다 또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여러분께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게 통계예요. BC카드와 BC카드의 신금융연구소가 그 요식업의 시간대별 매출 비중을 분석했어요. BC카드가 뭐야? 카드사잖아요. 카드사 데이터가 진짜 좋아요. 카드사 데이터가. 왜? 소비자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BC카드가 분석을 한 거야. 이 상반기 매출, 이번 연도 2023년도 상반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시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였다고 해요. 이때가 요식업,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하는 이 요식업대의 매출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를 차려야 돼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도에는요, 8시부터 10시까지였어요. 이때가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코로나 탁 터지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 오후 6시부터 8시. 그 뜻은 뭐예요? 2, 3차 회식 문화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술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는 회식하면서 거기서 매출을 낳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인들이 뭐예요? 저녁 때 간단하게 먹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달라진 사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여의도 있잖아요. 느껴요, 저도. 옛날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막 여의도 밤거리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술 많이 드시고, 저는 이제 술을 잘 안 먹지만은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정말 회식도 많고, 맨날 막 소리 지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화이팅 외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정말로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죠. 진짜 회식 문화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감안하시면서 장사를 이제는 하셔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통계로 본 550만, 원래는 600만 자영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550만 명이 됐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55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현 주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정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 모임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로 여러 가지의 채널에 방송에 나와서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또 방송 나가서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어려운 얘기는 이 유튜브에서 잘 하진 않죠. 그래서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정보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어렵다는 거예요. 팩트는 어렵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정부가 재정 지출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재정 지출해야 돼요. 지금 자영업자 도와줘야 됩니다. 소상공인분들 지금 도와줘야 돼요. 그런 타이밍이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타이밍 놓치면 안 되죠. 다 지금 망한 다음에 도와주면 뭐합니까? 이미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정 지출을 좀 써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늘려줘야 된다. 돈을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쓸 때 쓰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특허 프리랜서, 정말 지금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또 방송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는 조회수 높이기 위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를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지금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께서 세상을 읽는데, 또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좋은 인사이트, 해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이었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요. 하반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반기도 더 상반기만큼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기가 워낙 지금 살아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뭐 말 그대로 진짜 버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하면 장사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도와드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일은요, 제가 여러분 올려주셨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는 여러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죠. 그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댓글을 주셨어요.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모아서 내일은 좀 정리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답답하죠. 예. 많이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답답한데, 여러분은 필드에서 지금 직접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지만은 그 답답함을 여러분 이 여정 채널로 오셔서 풀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쌓아두지 마시고요. 우리 여정 채널 매일매일 오셔서 그 답답함을 풀어버리세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들으세요. 청소하면서 이어폰 꽂고 들으십시오. 따로 시간 내서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보를 계속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여정 채널의 힘이고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여정 채널,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저랑 같이 얼굴 보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봐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항상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잘 버티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정가족님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항상 말로써 잘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